네, 불금 전참투로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성호주린이, 민소주린이 이렇게 두 주린이가 한 달간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죠. 5명의 매니저님들께 참견을 받으면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소주린이의 포트 보도록 할게요. 네, 민소주린이의 포트에는 3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플러스 5% 보여주고 있고요. 휴캠스와 캠트로닉스는 플러스 1%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주린이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담았던 금강철강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4.93% 플러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모든 종목들이 드디어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성호주린이를 저를 얼마큼 따라잡았을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둘의 수익률 격차입니다. 총 32% 차이가 나고 있고요. 성호주린이 어제장에서는 13% 마이너스를 봤던 걸로 아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0%대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민소주린이는 21%대로 플러스 1% 정도 올라간 모습이네요. 다음은 우리 매니저님들의 포트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황태규 고수님의 포트입니다. 에이스토리, 넥스팀 두 종목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넥스팀 플러스 2%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매니저님의 포트도 보도록 할게요. 김민성 고수님의 포트인데요. 참 좋은 여행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코인테크 플러스 3%, 오늘 장에서 5%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우리 고강영 고수의 포트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츠환불이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23,5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 조정 후에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했고요. 맥스트는 무상 권리락 전인 오늘 종가에 매도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매니저님들의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출연하는 황태규 고수님이 1위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플러스 14%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황대영 고수 3위는 박수범 고수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역시 아직도 신흥 강자입니다. 신흥 SEC가 플러스 12%대로 1위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동원수산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11% 보여주고 있고요. 3위는 디오입니다. 플러스 8%네요. 네, 불금 전참투로 치열하게 전투해보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자, 불금 오늘도 전참투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저희를 함께 챙겨주실 매니저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황태규 매니저님 위치하셨고요. 오른쪽 김민성 고수님 매니저님 참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먼저 드릴 말씀, 공지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전참투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치킨 이벤트 3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3마리를 어떻게 보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는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받겠습니다. 성호를 그 종목. 구해줘. 네, 성호 구해줘. 구해줘 네. 성호. 네. 구해줘 성호에 맞는 종목을 오늘 제가 쫙 한 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말해주신 분께 한 분에게 저희가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겠고요. 또 그럼 2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 2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양옆에 위치한 우리 매니저님들의 응원 댓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모 댓글도 좋고요. 뭐 이렇게 투자해서 좋았습니다. 매니저님 믿습니다. 이런 투자도 좋은데 제 옆에 계신 황태규 매니저님은 어떤 칭찬이 가장 좋으세요? 저야 뭐 네. 잘생겼다. 외모. 피부 좋다. 예. 그리고 실력 좋다. 뭐 이 정도. 예. 실력 좋다. 더 있고 무엇보다 좀 외모를 지금 더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김민성 매니저님은 어떤 칭찬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열심히 뭐 시장에 대한 그런 거시적 관점이라든지 뭐 투자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황태규 매니저님이 뭐가 됩니까? 외모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먼저 하려 했는데 하셔가지고 제가 못 꺼내겠더라고요. 김민성 고수님도 외모 관련한 댓글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네. 우리 김민성 고수님 네. 지수가 또 조금 빠졌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수가 빠지긴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면서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 좀 확진자 지수가 높아지고 해서 우려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나마 막판까지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 여기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좀 거기에서 커플링 되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하락에 대한 축소폭을 만들어가고 있다.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증시가 버텨준 흐름만 보더라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하셨을 때는 네.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지켜보고 종목을 담아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도 똑같이 월요일까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받쳐줬으니까 월요일부터 당장 담아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증시를 봤을 때 금요일을 조심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이 많았어요. 시장에 우려감이 너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주말 되면 이게 무슨 기사가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불안함이 형성이 되고 월요일에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리오프닝이 처음 제대로 시작한 날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주말간에 거기에 대한 이슈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증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서서히 담아봐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 고수님은 이제 담아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황태규 고수님도 똑같이 이제 담아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나요? 주식 해보자. 이제 쓸어 담아보자? 네. 사실은 어저께 이제 미국, 한국 만기일이었죠. 예. 네.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요일부터 방향성이 이미 잡혔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체가 환율이 다시 이제 1,240원을 찍고 조정받을 타이밍에 재차 다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현재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수급 자체는 완전히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도 개별주 중에서도 테마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시장 자체는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또 오늘 시장 뷰를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저를 구해준다, 네.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좀 구해줄 더 생각이 올려주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원하는 종목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종목 급등도 되면서 탄탄한 종목, 뭐 말이 안 되겠는데 급등 좀 할 수 있는 종목. 급등은 하는데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그렇죠. 거. 다 좋은 종목.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종목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외에도 오늘 또 치킨 2마리 매니저분들의 칭찬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시장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텐데 예.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애증의 삼성전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에 처음 이제 입성을 했을 때 삼성전자부터 샀었거든요. 그쵸. 저점일 줄 알고 6만 원대에 샀다가 계속 올라간다 하다가 다시 제가 산 지점으로 왔는데 민성 고수님, 네. 삼성전자 지금 저점이니까 더 담아봐야 될까요?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 모멘텀이 좀 많이 이어가요. 과거에 이제 액면분할 하고 나서 삼성전자는 뭐 실적은 항상 상승을 하고 있고 뭐 가치주를 떠나서 대기업이더라도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워낙 시총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수 따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지금 수급 자체도 시장에 외인에 대한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전자랑 삼성전자 이거 두 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이제 외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반대로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좀 반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우리가 지금 급하게 담아볼 자리는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차트랑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랑 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가질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잡힐 때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황태규 고수님은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도 조심해야 되나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수요일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소부장과는 좀 이제 구별되게 그렇죠. 반도체랑 보지 말고 좀 구별되게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뷰가 아직도 유효한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저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그저께였습니다. 예.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반도체 소재 장비에서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갈 수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 수급, 그리고 실적 세 개가 받쳐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잘 나오죠. 모멘텀 없습니다. 수급 완전 꼬여 있습니다. 외국인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탈락이고 하나가 이제 성공인데
저는 이제 현재가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66,600원으로 찍혀 있는데 6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다른 걸 하더라도. 그때 말씀해 주셨던 소부장 쪽으로 그럼 이제 추세 자체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같이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특히 뭐 신저가 같은 기록을 세우고 있을 때 사실 이럴 때 담아야지 이럴 때 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지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10조가 넘어섰어요. 올해 들어서 아직 이제 4월인데 그 매도 금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삼성전자에서 3분의 2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10조를 내다 판 게 다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의 보유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6만 원 초반대, 1,000원, 2,000원에서 삼성전자 단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보 구간의 틀이 좀 큰데 그렇게 횡보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일단은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좀 시총 종목들에 관해서는 아직 조금 먹구름이 끼어져 있는 것. 그래서 투자할 때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수는 빠졌지만 성호 아나운서의 포트 제포트요? 수익률은 올라갔습니다. 포트가 이제 좀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 어때, 마음에 좀 드세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긴 하는데 아직 따라갈 길이 멉니다. 제포트 오늘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포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제포트에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 플러스가 보인다는 거.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뺐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메디포스트, 바이브컴퍼니, 넥센타이어, 금강철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믿고 일단은 메디포스트는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김민석 매니저님 봤을 때 금강철강 있잖아요. 네. 오늘 많은 수익률을 저한테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철강 제가 더 가지고 가기에는 리스크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철강 종목치고는 가볍게 올라가고 가볍게 내려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철강을 더 보유하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는 관리가 될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이미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리스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면은 정리를 하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런 종목, 우리 철강에서 좀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벤트성 수급이 들어오고 좀 위에 상단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쉽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를 이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실 때도 리스크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미 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내 포트에 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있어? 이거 이쯤에서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 따라하세요? 이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댓글 보셨죠? 아까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댓글이 올라왔다고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지영공주님이 엄마가 임민수 아나운서님 주식 잘한다고 먹으면 튀는 거 배워야 된대요. 크크크 했는데 이 댓글 보시고 저 따라하려고 저희 엄마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네, 어머님이 너 말고 옆에 있는 아나운서가 훨씬 주식 잘하는 것 같다고. 방금 후배라고 하시려 했죠. 예, 그쵸. 여러분,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뭐 주식에 선후배가 어딨어요. 수익 나는 게 누나죠. 네. 그럼 앞으로 저를 누나로 부르실 건가요? 네. 봐서 저한테 좋은 팁을 좀 주시거나 좀 재밌게 해주세요. 급등하는 종목, 이런 바이오도 넣고 아니요, 제가 넣겠습니다, 그건. 네, 그럼 이어서 그대로 또 볼까요? 제 포트는 그래서 금강철강에 대해서만 저는 오늘 사실 궁금한 건 이게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철강에 대해서 오늘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만 갖고 있고요. 사실 세 종목, 메디포스트, 바이브컴퍼니,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 정리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제가 이런 날이 처음이라서 좀 즐깁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포트로 또 넘어가 볼게요. 제포트에는 지금 세 종목이 담겨져 있죠. 현대오토에버, 휴캠스, 캠트로닉스 있는데 먼저 캠트로닉스를 신규 편입한 거에 대해서 우리 황태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기관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수급이. 네네. 어제까지는 기관에 수급이 없다가 제가 담으면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조금 들어왔더라고요. 캠트로닉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갑작스럽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가지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도 거래량을 봐도 넘어가는 거래량,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월 8일에 32,000원 찍었던 음봉의 거래량, 요걸 잡으러 한번 반캔들이라도 하프 잡으러 한번 도전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래량 놓고 슈팅 한번 나오는 봉이 형성될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제가 또 잘 담았네요. 다행이다. 근데 종목은 뭐 항상 잘 보시니까 종목에 대한 선구안이 너무 좋아요. 저 일단 안정적인 거를 담은 거거든요. 안정성으로도 캠트로닉스 괜찮나요? 안정성,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텐데 실적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관심을 뒀던 부분이 올해 이제 한 2월, 3월까지는 계속 봤었는데 네. 실적적인 부분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문제가 없어요. 수급이 조금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만 외인기관 수급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들어왔고요. 우리 휴캠스는 민성 고수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또 인기 토픽에 요소수가 올라왔는데 거기 관련 종목이 또 TKG 휴캠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질산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인프라도 커지고 있고 질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약간 조절받고 있지만 이제 워낙 지금 바닥권을 지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도 안정성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크게 급등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승 모멘텀을 만들 때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흐름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을 가져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흐름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또 서서히 모멘텀을 만들면은 우리 목표가까지는 서서히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에 대한 뭐 요소수도 계속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뭐 질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포트를 추구하는 중이었는데 이번 주는 오늘 살짝 올라오니까 더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올라왔다고 벌써 겁먹은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꺾이면 어떡해요. 저 무서워요. 이건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너무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도 오늘 또 매니저님들 종목도 좋고 오늘 제가 또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종목 계속 받고 있거든요. 어마무시한 종목도 지금 많습니다. 오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매니저분들 좀 댓글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 읽고 가볼게요. 오늘 황태규 매니저님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미미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황 매니저님, 저희 황씨 집안 중 외모 탑 1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례지만, 어디 황씨입니까? 저는 장수황 씨입니다. 장수황 씨. 미미님 장수황 씨입니까? 미미도 장수황 씨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황씨가 대체 맞나요, 좀? 별로 없죠. 장수황 씨, 오래 사는 황 씨입니다. 장수. 네, 장수황 씨. 일단은 미미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 자 황태규 프로님 댓글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댓글도 계속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종목 사냥 한번 가봐야겠죠? 오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4월달 처음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오신 매니저님이 계시네요. 태평양물산, 팅크웨어, 황태규 고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김민성 고수님은 YG 엔터테인먼트 리오프닝을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을 가지고 오신 황태규 고수님의 태평양물산부터 3분 설명 들어볼게요. 가격별락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물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들 뭐 JP, 뭐 갭이라든지 네파, 콜롬비아 여러 가지 의류 브랜드 있죠. 뭐 수입 브랜드까지 국내 브랜드까지 섬유 의류 제조업 OEM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유명 바이어의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제작하고 베트남에서 또는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점은 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점에서 좀 볼게요. 리오프닝 관점에서 해외 생산
시설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이제 그 통로 유통에 네. 대한 경로가 이제 뚫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패션에 관련해서 수주의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측면 이번에 21년 작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번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아직은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타사 업종, 다시 얘기해 타 종목이죠. 뭐 한세시럽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에 기반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서 이제 준비를 하고 기관 물량, 외국인 물량 그리고 자산 운용사 물량까지 삼박자가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패션 업종 자체가 약 한 70곳가량을 분석을 해보면 2019년 코로나 발발 이전의 수준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 수준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저평가 상태다. 지금 그냥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네. 가격 전략은 손절가는 2,500원 선 잡아주시면 되겠고 매수가는 2,550원에서 2,600원까지 타이트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2,900원에서 3,000원 선인데 되도록이면 2,900원 선까지 해서 약 한 15% 정도 수익 구간 형성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데니리님이 드라마 지리산 이후에 태평양물산은 처음 추천주로 본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등산과 관련해서 이미 등산과 관련된 선반영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리산 개봉했을 때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 했을 때 네. 다들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엄청 기대했었죠. 막 가다가 갑자기 개파락이 나와서 이 10월 23일 날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갭자리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봄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뭐 풀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특히나 꽃 보러 가야죠. 그쵸. 꽃보다 남자가 아니고 꽃보다 산. 꽃보다 산. 산에 가야 됩니다. 한방산악회 해야죠. 그럼요. 다들. 예. 한사랑산악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등산에 대한 그런 수요도 역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등산회에서 가가지고 막걸리도 한 잔씩 쫙 하고 그럼요. 그 이상 이제 아무나 몇 명이나 가도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런 살아있죠. 기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물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네.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갭이 지금 패션 피플들 중에서 가장 핫하죠. 힙하고 하이비 되고 있는 브랜드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기대감은 아직 주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고 한번 갭도 한번 면밀하게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태평양 물산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우리 김민성 고수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YG 엔터테인먼트. 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YG인지 3분 설명 부탁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훈풍이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JYP가 먼저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YG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승을 좀 더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만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주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JYP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가 그동안 1조를 벌었다 약간 이렇게 실적에 연계가 되고 있는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이제 빅뱅이 컴백을 하고 올해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본격적인 이제 수익의 개선 이제 수익 실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여기서 매물대가 밑에 쌓여 있고 이동평균선이 아래 받치는 구간에서 지금 버텨지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없어졌던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이 박스권에서 이제 상승세로 이제 막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컴백하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JYP보다 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해서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비교하더라도 이제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JYP보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좀 성장폭이 더 크게 예상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활동 범위가 워낙 높게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해외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실적이 연계되는 기대감으로만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조심하고 이제 실적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매수가는 지금 부근에서 62,700원대에서 64,500원대 요걸로 매수가 밴드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인 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61,500원대인데 좀 더 올라가는 힘이 좋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충분히 상향치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딱 들었는데 저 얼마 전에 그 지방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네. 음악을 들었는데 네. 되게 대전 가는데 한 2시간을 차 타고 갔는데 너무 신나게 갔어요. 이유가 노래가 다 YG 노래였었어요. 또 신나는 거 하면 YG거든요. 빅뱅, 21, 블랙핑크 뭐 다 있으니까. 아이콘, 네. 위너 엄청 그러니까요. 많죠. 네.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신나는 노래죠. 이제 그쵸. 그렇기 흥을 때문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YG 노래는 일단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된다. 노래방 가면 무조건 마지막 인사 부르고 끝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또 리오프닝 돼가지고 노래방 시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모한테 이모 서비스 1시간 더 주시고요. 1시간 다 지나가면 야 마지막 인사 부르면서 끝내자. 그쵸.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베이베 해줘야 그쵸, 이거 됩니다. 끝내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네. 이번 마지막 종목입니다. 팅크웨어. 저는 이게 옷 관련된 종목인 줄 알았는데. 웨어라서. 네, 웨어라서 옷인 줄 알았는데 어떤 종목일지 3분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네. 팅크웨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아이나비 시스템즈 블랙박스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죠. 네비. 네, 그 회사의 모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블랙박스 업체고요. PBS 위치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네. 그 AR 증강현실 그다음에 첨단 운전자 서비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통신사와 연계해서 5G 그리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탑재해서 지능형 커넥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저께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레벨 4 수준의 요구되는 고정밀 위치인식 기술 서비스 국책과제에 최우선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레벨 4면 뭐냐면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차를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레벨 4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죠. 자, 악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심지, 입체도로, GPS, 음영구간, 그다음에 기상 악화, 장애물에 의한 위치인식, 불가조건 이런 부분을 악조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악조건의 주행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이퍼 위치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모트렉스, 그다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대성 파인텍 뭐 여러 가지 종목도 수남에 돌면서 애플칸이 뭐냐 하면서 다 엮어가면서 날아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좀 드물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팅크웨어 아직 손 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테마를 타지 않았다. 숨겨진 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밀듯이 들어와서 개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파동 시세에서만큼도 제가 보여드리면은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 2021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방향이 여기서 정배열로 돌려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아직 대파동 관점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재료 좀 만들어주고 수급만 받쳐준다면 꽈배기 패턴 돌리고 급등하는 제 21년의 이 모습 주봉의 이 모습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면 17,500원으로 짧게 잡아도 됩니다. 17,500원 잡아주시고 매수가 밴드
18,000원부터 18,400원까지 잡아주시고 되고 단기적으로도 목표가 21,000원까지 20% 구간까지 한번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 주린이거든요. 네. 갑자기 모르는 용어가 나왔어요. 꽈배기? 꽈배기 그게 뭐예요? 제깍콩나물 저도 처음 그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는 올라가는 이제 건가요? 역배열에 있다가 아. 이 정배열로 싹 돌아내는. 설탕 뿌려주나요? 설탕은 제가 뿌려드릴게요. 설탕 뿌려줘야 되거든요. 예예예. 아 당황했습니다. 예. 당황해버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달달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DNC 미디어 올려주신 분 있고요. 네. 기본충실님께서 LS 이렇게 보셨는데 DNC 미디어 LS 뭐가 더 괜찮은 종목일지 일단 두 분 참견 한 번만 받아볼게요. 먼저 네. 황태규 교수님은 뭐가 더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LS가 낫죠. LS요. 예, 예.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김민성 고수님께서는 LS, DNC 미디어 뭐가 더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저는 또 오늘 미디어 쪽도 수급이 괜찮게 고민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DNC 미디어 지금 저도 차트를 지금 켜봤는데 네. 지금 바닥에서 이제 약간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접근할 때는 일단은 부담이 없다는 차트 자리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네. 요새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시점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도 많이 느낄 정도로 좋은 차트 흐름 보여주는 종목 그래요? 딱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DNC 미디어가 좀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포트 바로 지금 결정 내릴게요. 오, 이렇게 빨리요? 예. 저는 오늘 금강철강 뺍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방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먹방을 부러우셨구나. 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 네. 언제 저런 거 해보냐 그래도 라고 플러스 생각했어요. 5% 됐을 때 빠져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빠졌습니다. 금강철강 오늘 빼고요. 저 오늘 팅크웨어 넣겠습니다. 야, 팅크웨어 이쪽에서 하나 넣고 이쪽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전 오늘 DNC 미디어 최희진 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이 웹툰에 관한 것도 계속해서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누른 자에라 가면은 거를 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DNC 미디어를 최희진 님이 오늘 추천해 주시면서 제 포트에 넣겠습니다. 오, 철강을 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주워 담아야죠. 금강철강이요? 네, 왜냐면 오늘 재건축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강주 다음 주에도 간다고 봅니다. 좀 탑이 났었구나. 네, 그럼 금강철강 예. 탐내서 제가 가져가도록 하고요. 예. 편출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네. 새롭게 편입하는 건 태평양 물산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냐면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또 수급 사냥꾼이잖아요. 오늘 수급 보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오. 태평양 물산. 그리고 리오프닝이 하나도 없어요. 제 포트에. 이따 뺐죠? 네. 그때 이따가 뺐지 있었나? 않았나? 아니요, 저 리오프닝 아마 안 담았어요.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아, 맞죠. 그거. 옆에 서운해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금강철강, 태평양 물산 이렇게 오. 가져가고 금강철강 월요일 시초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과 금강철강 그러면은 뭐 목표가는 뭐 따로 설정 안 하시고 원래 제시하셨던 목표가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포트에 또 이게 당첨을 모두 했습니다. 두 분 무료 방송 안내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치킨 네. 이벤트 두 분. 무료 방송 듣고 그다음에 그럴까요? 또 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황태규 고수님부터 샵 2034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샵 2034 황사부 눌러주시고요. 여러 가지 최신 재료에 대한 부분, 뉴스에 대한 부분 다 공유해드리고 그거 해석에 대한 부분까지 공유해드립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쉽게 얘기해서 뭐 주리 관련해서 좋은 종목도 추천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2034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민성 고수님은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10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고요. 오늘 제 포트 중에 코인테크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처럼 이제 수익을 급하게 추종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은 수익이 알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좀 마음 편한 매매,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 못다한 얘기 많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소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치킨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자, 저한테 오늘
DNC 미디어를 넣게 해주신 최희진님에게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강 아나운서님 추천드립니다.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실적 좋고 수급도 좋고 살짝 눌린 자리입니다. 이거 왕강추라고 했는데 최희진님이 항상 댓글창에 저를 보시면서 좀 혀를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믿어보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원 댓글도 읽어봐야겠죠. 네. 먼저 황사부님의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울마미님입니다. 우리 황사부님도 좋은 여성과 태평양 물산 브랜드 입고 산에 가셔야 할 텐데. 좋은 가셔야죠. 여성과 태평양 물산 네파 입고 막걸리 한 잔 착 해주셔야죠. 저는 이런 댓글이 더 또 좋지 않을까요? 아, 지금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네. 누구랑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음 선악하게 돼서 우율마미님께도 저희가 치킨 하나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님에게도 해주신 댓글 짱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잘생기셨네요. 피부는 물광. 어디서 관리 받으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서? 옆에서 봐도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는 스킬로션밖에 안 발라요. 꼭 네. 피부 좋은 분들이 저렇게 짜증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확 짜증이 나지는데요. 자, 이렇게 세 분에게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000-485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세 분께 월요일 8시 10분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치킨 이벤트까지 하면서 불타는 금요일 전참투 스치면 상한가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